여러분, 61.3K 밑에까진 빠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관점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1.3K에 대한 이 가격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양봉 나왔으니까 반등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61.3K는 한번 깨져줘야 훨씬 더 건강하게, 이 비트코인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등을 본다면서 왜 더 떨어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죠. 오늘은 기존에 많이 말씀해 드렸던 이 FBG, Fair Value Gap보다는 TPO, 그리고 POC,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런 기준 가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요. 세력이 가격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균 단가를 움직이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리고 이 61.3K를 제가 왜 정말 이탈시켜줘야 그나마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기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일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얼마나 어제 빠졌느냐 이게 아닙니다. 아직도 어디를 확인하지 못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61.3K를 건들지 않은 채로 위에서 버틸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안 깨졌으니까 괜찮다. 이제 반등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안 깨졌기 때문에 시장이 더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큰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시장은 항상 밑에 있는 유동성을 한번 크게 정리한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일목.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 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 의문이 펼쳐지고 나서 한 번도 도전도 못하고 돌파도 못하고 그냥 밑에서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부터 양운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거의 한 달하고도 보름,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멈춰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름이라는 건 시장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평균 단가보다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평균 단가 근처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크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보다 오히려 한 번 더 아래를 확인한 다음에 흔들기를 보여주고 그 물량을 정리하고 올라가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최근 며칠 동안 반등은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을 보여줬죠. 그런데 거래량은 어떻나요? 늘어났나요? 그냥 평균 거래량 수준으로 그냥 유지를 보여주고 있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이전에 있는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그나마 올라갈 힘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매도 거래량만 조금씩 붙게 되니까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강한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린 반등이라기보다는 매도세가 잠시 약해졌기 때문에 올라왔던 반등에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정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공격적으로 추격롱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준 가격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드리는 이런 FBG도 그렇고 일목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릴 이 TPO,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죠.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평균 단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 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이 TPO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설명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 왜 이 자리에서 롱을 잡았는지 그리고 왜 익절을 이 구간으로 잡았는지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뭐 중요한 내용들 다 먼저 설명드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이 TP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시간봉 기준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볼 때 캔들만 보면서 내려갔다, 올랐다 이런 것만 보시는데 사실 시장은 캔들보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거래량, 밑에 있는 거래량은 특정 시간에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건 이 가격에서 거래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셨을 때 POC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그 가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게 딱 형성이 된 가격이겠죠. 즉 평균 단가에 가장 가까운 1시간 봉상에서 이 가격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가격. 지금은 어떻게 보면 62.64K 이 수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딱 보이시는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격. 자, 여기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밸류 에어리어 하이겠죠. 자, 가치 영역의 하단입니다. 반대로 위에는 이 구간 가치 영역의 상단이죠. 결국 시장은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13일에도 마찬가지였듯이 밸류 에어리어 하이 가격과 밸류 에어리어 로우 가격, 이 가격을 이탈시키니까 또다시 급락을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하죠. 자, 오늘 새벽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내내 빠졌고 어제도 계속해서 빠졌었죠. 그냥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어제 새벽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거죠. 13일에 가장 로우 가격, 시장에서 판단한 가장 낮은 가격인 62.24K 이 수준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가치 영역의 하단이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매도세가 멈추고 다시 가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완전히 이탈하면서 새로운 가격이 새로운 밸류가 생기는지 이런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새벽에 쌍바닥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 시간봉에서 밸류 에어리어의 로우 가격, 해당 구간을 돌파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조였고 13일에 형성된 해당 기준 가격, 이게 62.75K였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해당 구간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7월 9일에 형성되었던 이 POC 가격, 이 가격이 62.84K였습니다. 자,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자, 이전에도 지지를 보여주는 척하다가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돌파를 보여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밀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라올 때 어떻게 될까요?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일, 어저께 형성되었던 이 POC라는 가격도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보시게 되면 8시 55분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상승 추세선까지 모두 망가뜨린 상황이지만 밤중에 빠지면서 쌍바닥을 찍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1차 익절과 2차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쫙딱 보시죠. POC 가격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잡혀있던 POC 가격까지 찍고 나서 살짝 눌린 상태. 자, 그래서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결국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자, 어떤 기준이었나요? 쌍바닥을 찍은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전에 잡혀있던 이 밸류 에어리어의 로우 가격,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부터 이때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POC 가격도 해당 구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맞는 그런 관점이었죠. 제가 왜 이 POC라는 가격이 왜 중요한지 이제는 좀 감이 오셨겠죠. 자, 결국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던 가격은 올라오더라도 아니면 빠지더라도 기준 가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당 구간은 강한 저항과 지지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FBG나 아니면 일목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거래를 어디서 많이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1차 익절, 2차 익절 모두 진행한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께 관점을 아직 말씀은 못 드리고 있지만 자, 어떻게 여기서 잡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만약에 해당 구간이 쌍바닥임을 우리가 예상한 다음에 들어갔으면 저점 이탈했을 때 그냥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니까 올라타는 파동에 맞춰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준이 없으면 시장에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알고 있으면 시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먼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방을 만들어가지고 타점이 나올 때마다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딱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4시간 봉을 한번 또 쳐다보고 1시간 봉에서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좀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보다 시장 구조를 먼저 봐야 되긴 합니다. 바로 이 상승 채널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상승 채널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은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을 연결한 이 기준선입니다. 자, 보시면 최근까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유지가 되다가 해당 구간에서 개미 털고 올리다가 또다시 실패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 상승 채널이 모두 망가지게 됐죠. 많은 분들은 채널 하나가 깨졌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구조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승 채널이 살아 있을 때는 조정이 나와도 추세 안에서의 눌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채널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조금 더 아래를 확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를 가득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채널 붕괴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하락 채널, 이 기준선이 보이실 거예요. 6월 중순부터 이어지던 이 하락 추세선을 딱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가격, 이 기준선 위에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은 깨졌지만 아직 하락 채널 기준선은 완전히 이탈되지 않은 하락 채널을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이라면 과연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그림이 어떤 걸까요? 제가 그래서 이 61.3K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유동성을 확인해야 그나마 건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구간까지 내려오면 두 가지를 한번 반영할 수가 있겠죠. 상승 채널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또다시 해당 구간에 대한 이 롱 유동성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롱 청산 물량들이 해당 구간에 잡혀 있다는 뜻이겠죠. 세력은 캔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먹으러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차트보다 이 청산 지도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은 결국 물량이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61.3K 이 부근에는 이렇게 많은 롱 청산 물량들이 쌓여져 있는데 세력이라면 이걸 그냥 놔두고 위로 올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아래로 크게 찌른 다음에 롱을 정리한 다음에 그 뒤로 올린다는 거겠죠. 공포를 극대화를 해야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방향을 돌리는 그림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패턴은 수없이 반복됐었죠. 자, 그래서 제 메인 시나리오는 61.3K는 건드려줘야 그나마 롱청산 물량들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딱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치로 봤을 땐 61K까지는 빠져줘야 그나마 심리를 흔들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진짜 반등이든 이런 흐름을 좀 예상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시장은 항상 변수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다시 위쪽으로 힘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61.3K 그 부근까지는 롱을 잡으시려면 해당 구간까지는 좀 들여다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타점이 나온다면 제가 공유는 드리겠죠. 하지만 지금은 61.3K 그 부근까지는 롱을 잡기엔 아직은 부담스러운 상황. 기술적 반등으로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관점이 폐기되는 관점. 61.3K 그 아래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라가는 타점이라면 적어도 이 POC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밸류 에어리어 하이 가격인데요. 이 63.2K,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63.3K 그 이상까지는 올라오는 양봉이 어떻게든 만들어진 다음에 해당 구간에서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이 구간을 올라타고 나서 버티지 못한다면 61.3K까지는 빠질 수가 있는데 61.3K까지 기다리지 않고 추가적인 공격적인 롱을 하실 거라면 이 구간 위로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 흐름, 이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61.3K 아래에서 롱을 받을 생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 관점이 폐기되고 무효화 관점되는 그런 시점은 63.2K 이 수준 위로 올라타는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적어도 1시간 봉이 됐든 4시간 봉이 됐든 어떻게든지 간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럴 때는 제가 위에서라도 롱을 잡을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일봉 기준으로는 일봉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는 상승 채널이 모두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61.3K까지는 열어두시고 최대치로 봤을 땐 61K까지 열어두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트레이딩이 될 것 같습니다.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1시간 봉상으로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곧바로 롱을 들어가시기보단 확인하고 롱을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관점이 조금씩 변화되거나 타점이 나왔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대, 아니다 정말 61.3K 그 언더까지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정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